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장동균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요통은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이제 쉽게 다른 말로 이제 허리 통증을 말하는 거죠. 척추를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특별한 원인 없이도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허리 통증, 요통을 이제 많이 겪게 되는데, 오늘은 그 요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요통이란 무엇인가, 요통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요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간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통의 치료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요통이 어떤 것이냐에 살펴보면, 요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리에서 발생한 통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붉은색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 허리 부분인데, 이 허리 부분은 5개 요추와 그 천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2 12번째 갈비뼈 바로 밑, 첫 번째 요추에서부터 그 우리가 이제 허리 아래쪽 부분을 만졌을 때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이제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후, 상장, 골극 이 양쪽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부위를 이제 여기에서 발생한 통증을 우리가 요통이라 한다. 정리를 하면 요추 1번부터 5번 요추를 지나서 첫 번째 천추까지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허리 통증을 요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통 크게 이제 갑자기 생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고 일어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허리가 갑자기 아프게 발생하는 이런 급성 요통이 있는 반면에, 평소에 뭐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굳이 나누자면 이런 3개월, 12주 이상 보통 된 거를 이제 만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3개월 이상 지속되게 아픈 것을 이제 만성요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통은 대부분 이제 급성 요통은 대부분 좋아지지만, 이런 요통이 이제 급성기를 지나서 쭉 3개월 이상 아픈 거를 이제 만성요통이라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통의 유병률은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물론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전체 환자 수의 질환의 약 5%, 따지면 굉장히 많죠. 전체 환자 수가 100, 1000만, 250만 명을 따졌을 때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통을 이제 한 번씩 겪게 되겠습니다. 특히 성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이제 여자에서 좀 더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증가될수록 요통의 비율은 이제 크게 그 비율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요통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요통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허리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제 척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척추도 일종의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무릎이 많이 아프듯이, 나이가 들면 척추 관절도 퇴행성 변화를 겪어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요통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골다공증 환자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거기에 동반되어서 이런 골다공증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골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큰 골절이 아니더라도 이런 골절이 많이 발생한 것이 최근 요통이 증가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고화영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박지연님 반갑습니다. 네, 편안한 가을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도 신경통과 근육통 구분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육통이라는 것이 일단 오늘 강의 주제로 말하는 이제 요통이 되겠죠. 대부분 척추 근육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등을 정중앙선으로 봤을 때 양쪽으로 딱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요통과 발생과 동시에 신경통이라는 것은 이제 허리 신경이 눌려 가지고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눌리면 이 허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추가만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처럼 엉치가 아프거나 방사통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지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허리 통증 너무나 힘듭니다. 코어 운동 같은 거 하면 확실히 통증 감소가 있나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요통, 허리 통증은 대부분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아플 때 말고 평소에 이제 근육 운동을 이제 코어 운동 같은 것을 해서 허리 근력을 이제 강하게 키우면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미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통이 발생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술 건수를 보면 척추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척추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료 비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질환이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척추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듯이 척추가 모든 동작과 자세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척추 근육을 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움직이는 동안 늘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거나 스트레스가 가거나 잘못된 동작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되었을 때는 모든 영향을 늘 24시간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다. 척추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척추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자 기둥이다. 이 척추를 중심으로 사지가 연결되는 거죠. 머리와 팔, 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지의 움직임에 관여하게 되고 또 이 척추 안에는 신경을 보호하고 있죠. 중추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요통의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이제 제가 전문가지만 척추 때문에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척추 외 다른 원인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듯이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내가 이제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장기성이란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연관통으로 뭐 심장이 안 좋은데 등 뒤쪽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장기성이라고 하고, 또는 그 주위에 혈관이 문제가 있어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경성으로 요통이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척추가 문제가 있을 때 발생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통이 발생한다고 그게 다만 모든 게 다 척추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척추 외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는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내 몸 안에 있는 장기의 연관통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혈관성이라든지 신경학적인 원인이 다양하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예주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오늘 요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 83세 여성이고 흉추 12번 골절로 3주째 입원 중이신데 내일 퇴원하세요. 입원 중에 소염 진통제 드셨는데 이제 아프지 않다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 퇴원 시 진통제 처방도 주시나요? 진통제는 보통 얼만큼 드실까요? 네. 이제 83세 여성이고 이제 골절이 이제 3주 전에 발생하셨다 이런 거 보면 대충 이제 우리가 그 골다공증이 심해서 발생한 골다공증 골절과 관련이 있고, 이런 경우 이제 뭐 집에서 엉덩방아 찍었는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나 MRI 찍었는데 골절이 생겼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인데, 지금 엔젤님처럼 이제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엔젤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고령에 특히 80세 넘어가신 분들께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오시면 한 달 정도면 통증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뭐 꼼짝을 못 하시다가 한 달 뒤에 약을 드리고 오시라고 하시면 이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골절이 발생하면 보조기, 우리가 흉요추, 천추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가 붙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3주가 됐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제 아픈 경우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일 드실 필요는 없고요. 진통제를 예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많이 아프실 때만 이제 우리가 두통이 심하면 우리가 타이레놀을 아플 때만 먹듯이 이렇게 이제 많이 아플 때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루틴처럼 매일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지만 이 통증은 뭐 사람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한 3개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제 매일 먹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아플 때만 먹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통증의 정도가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조기를 한 3개월 착용하시는데 한 달 정도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보통 보조기를 안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 나중에 이제 뼈가 잘 안 붙다든지 또는 아니면 주저앉는 경우가 심해서 나중에 이제 후만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시더라도 3개월 정도까지는 보조기를 꼭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엔젤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어른들은 뼈가 천천히 붙는다던데 3주쯤이면 어느 정도 붙어 있나요? MRI로 실금을 확인했는데 퇴원해서 집에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나요? 혼자 계셔야 되니 걱정이 돼서요. 굽히거나 물건을 드는 건 안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우리 중간에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붓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지만 이 뼈가 정확하게 붙었느냐는 이제 판독하려면 CT를 찍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CT를 찍어 보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왜냐면 방사선을 많이 쬐야 되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면 통증도 없고 엑스레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저희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조기를 풀게 되겠습니다. 퇴원해서 이제 우리가 3개월 정도까지 보조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걸어서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시거나 뭐 저녁에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가시거나 이런 일상생활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살짝 굽히는 경우는 이제 큰 무리는 안 되나, 그게 이제 굽히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은 3개월 동안은 이제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아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요통이 심한데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생활 습관도 중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체중이 요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아님께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통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요통을 떠나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통은 대부분 이제 급성기 요통은 근육과 관련된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 잘못된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리에 안 좋은 자세, 갑자기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땅바닥에 이제 우리가 세수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세면대에 급하게 숙이거나 했을 때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우리님께서도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30대 중반 남성인데 2달 전에 잘못된 자세로 요추 염자가 생겼습니다. 2주 전부터 잘못된 자세를 인지하고 그 자세를 피하면서 병원 약을 먹고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는데요. 바닥에 앉아서 양말을 신을 때 허리 쪽이 뻣뻣한 증상만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뻣뻣함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아픈 지 한 2주 정도 지났으면 좀 많이 좋아졌다 했으면 이제 가볍게 이제 허리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모든 증상이 좋아졌고 이제 일부분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이제 시작해 보는 게 좋고, 아무리 좋은 운동과 스트레칭이라도 내가 그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오면 조금 쉬는 게 좋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제 통증이 오는지 체크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가는 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요통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부 조직, 연부 조직이라는 것은 주위에 이제 근육과 이런 피부 그리고 인대 이런 것들이 구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척추를 보시면 척추뼈 있고 주위에 인대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하얀 것들이 인대이고 그 사이도 다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인대들이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대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이제 움직이게 됐을 때 이제 늘어나면 우리가 인대가 이제 늘어난다 하죠. 발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무리가 되면 이제 허리가 이제 삐었다. 염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그다음에 인대 이런 모든 것들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고 이런 추간판 뒤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 관절에 문제가 되어 있어 후관절이라고 하죠. 척추뼈와 척추뼈가 이루는 관절에서 문제가 생겨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황색 인대라든지 다양한 인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 근육과 인대와 이런 것들, 조인트, 관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원인은 아까 전에 저희 엔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척추로 인한 요통은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거로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걸레질이라든지 일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숙이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해야 할 자세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또 허리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자세, 앉았을 때 이렇게 너무 숙이고 앉는다든지 등받이에 딱 기대고 앉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리해서 하루 종일 나쁜 자세로 일을 하는 경우 또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뼈가 약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활 습관, 자세 이런 거겠죠. 이래서 특히 요통은 이제 이런 생활 습관과 잘못된 자세만 고치더라도 충분히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엔젤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혈압이 더 높게 나오시는 통증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통 자체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나요? 병원 입원 중에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약 2개나 드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요통 때문에 혈압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약에 예민해서 이렇게 약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게 요통과 관련해서 그 골절 때문에 이제 혈압이 높아진 건 조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통은 누구나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하면 다 아픈 거죠. 지금 우리 비오니 시청자분들도 요통 때문에 이제 고생한 경험은 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80% 정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요통은 다 겪게 된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요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급성기가 조금 지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요통을 경험하면 재발은 또 발생할 수 있다. 재발은 흔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젊으신 남자분이신데 이제 베드체에 실려서 외래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응급실에서 갔다가 어제까지만 잘 걸어 다니신 분들인데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리 저린 건 없고 제가 여쭤보면 특별하게 다친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허리 근육 때문에 염자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때문에 인해서 이제 아니면 인대 때문에 급성기로 발생한 요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다리 저린 게 없기 때문에 추가만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이 가능성은 적고 나이도 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약 먹고 한 2주 뒤에도 계속 아프시면 오세요 하면 대부분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급성기에 통증을 잘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척추 때문에 요 비욘디에서 많이 강의 드렸듯이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 척추 협착증 이런 척추 질환 자체도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추간판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제 까만 부분이 이제 디스크 추간판인데 이런 추간판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추간판이 이제 하얗죠. 이렇게 추간판이 하얀 게 우리가 MRI를 찍었을 때 물성분이 많으면 이렇게 건강한 추간판이 하얗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이렇게 이제 누구나 까맣게 변하는데 이런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뒤로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얀 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추간판이 약간 찢어진 걸 의미할 수가 있는 대로 하얗게 보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추간판 때문에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척추도 관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척추뼈와 척추뼈가만 이어지는 이 관절 부분에 이제 여기가 관절 조인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통은 이제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런 척추의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연부 조직, 근육이라든지 인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통의 원인은 척추 질환만 해도 다양한 거죠. 연부 조직, 척추 질환,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이런 척추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급성기에는 다 좋아지기 때문에 2, 3주 있으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12주 이상 이렇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통증이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꼭 척추 외적인 문제도 감별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가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된다든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된다든지 이런 퇴행성 변화 때문에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허리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척추 질환 없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추간판 내용이 나왔으니까 추간판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이제 노란 부분이 이제 추간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추간판의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처럼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쿠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을 때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다른 조직에 이제 척추뼈 자체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추간판의 역할을 추간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렇게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이 노란 부분이 이제 추간판이고 이렇게 약간 진한 부분, 네모난 부분이 척추뼈인데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노란 부분이 이제 추간판인데
이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충격을 흡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틈새도 보이고 이 높이도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하면서 이런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이 추간판의 주변 부위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디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추액이 파열되어서 안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 정중앙으로 튀어나오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도 그런 요통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추간판 탈출증 이제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추간판인 탈출증이라는 것은 이쪽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오는 건데 이것이 대부분은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탈출합니다. 왼쪽으로 튀어나오면 왼쪽 다리가 아프고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면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이 추간판이 정중앙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우리가 허리가 아픈 거죠. 이렇게 추간판도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간판 탈출증도 요통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가 아픈 것은 이제 많은 인구에서 아까 뭐 7, 80%, 8, 90 연구에 따라서는 많은 인구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것이 이제 요통이고 이러한 요통은 근육이나 인대가 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고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존적 치료 아시죠? 이렇게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좀 안정을 하시거나 하면 대부분 2, 3주가 지나면 대부분 회복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처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가 그냥 2, 3주 있다가 이제 통증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 요통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가 2, 3주가 지나면서 허리가 아픈 것이 이제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로 내려온다. 다리 통증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 하면 이 추간판 탈출증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통은 허리 통증이 주 증상이지만 이런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통은 처음에는 요통이 발생하지만 요통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 통증이 하지로 조금 내려온다. 이러면 우리가 단순 요통이 아니고 이런 질환,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알고 계시다가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지 아닌지 꼭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왼쪽은 이제 아시겠죠? 이 추간판 5번 척추뼈, 제1척추뼈 사이에 까만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흘러내렸죠.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아래로 흘러내린 건데 몇 개월 있다가 MRI 찍어 보니까 깜짝같이 없어졌죠. 튀어나온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의과대학생일 때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봤더니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치료를 했더니 깜짝같이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추간판이 젖었더라. 터진 것이 젖었다. 이런 광고를 이제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잘 몰랐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다. 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척추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온 추간판 탈출증도 그 치료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자연 흡수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의 통증을 잘 버티면 오른쪽처럼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온 추간판 디스크도 저절로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 특정 치료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환자분 스스로가 자연 치료 능력에 의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이렇게 치료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만 탈출증도 이렇게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척추 질환으로 인한 것들은 요통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는 방사통이 같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것도 이제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이제 여러 번 강의 들으셔가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도 이렇게 척추관이 이렇게 왼쪽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눌려 좁아져 가지고 이 척추관이 삼각형으로 좁아졌죠. 당연히 이 중간에 위치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건데, 척추관 협착증도 처음에는 허리가 아픈 증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신경통이 발생한 거죠.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다. 특히 이제 이 추간판 탈출증과 다른 거는, 추간판 탈출증은 조금 젊은 나이, 20대, 30대 때 아픈 거고, 중년 이상, 40, 50대 넘어가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단순한 요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더라잉으로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꼭 내원하셔가지고 원인, 대표적인 질환인 추간판이라든지 척추 협착증이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간략하게 증상을 말씀드리면, 쉬었다 가는 거죠. 이렇게 쉬었다 갔다가 얼마 가면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쉬었다 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구부리거나 숙이면 좋아져요. 이렇게 그때 설명드렸죠. 이 숙이면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00m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아 쉬면 좋아지고, 또 가다가 쉬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계속 이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척추관 협착증도 이제 이런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런 급성계 통증이 심할 때는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과체중도 요통이 이제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중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했음에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면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요통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하여튼 이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요통은 치료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요통은 말씀드린 대로 척추 외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척추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 아셔야 되고, 일단 척추 질환 안에서도 단순히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관절에 있는 그런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대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뼈가 약해져서, 아니면 척추뼈가 나이가 들면 휘거나 이런 변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척추 변형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요통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통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통을 치료하는 곳도 다양합니다. 정형외과, 척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신경외과, 통증 클리닉, 재활의학과, 한방치료, 교정치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척추가 단순히 한 분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가 요통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검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요통은 특별한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너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안정 가료를 하는 거죠. 대부분에 있어서는 2-3 뭐 1-2달 있으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인제 스스로 낫는 병이다. 자기 국한 병, 영어로 따지면 self limited disease다. 어 이 질환 자체가 특별하게 뭐 그런 특별한 걸 요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 약을 먹고 안정 가루 취하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이런 요통도 인제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3 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원인을 꼭 찾기 위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정형외과에 내원하셔 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미안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교수님, 제가 자골신경통이 있는데 이게 혹시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자골신경통이라는 것은 이제 엉치가 아픈 거죠. 이렇게 엉치가 아픈 대표적인 질환이 인제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추가만 탈출증,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합착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어 근데 인제 요통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골신경통까지 동반되어 있으면 꼭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젤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83세 여성인데 10년 전에 협착증 수술을 하셨는데 몇 년 지난 후부터 허리가 S자로 굽어지고 통증이 심하셨어요. 이번에 실금으로 MRI 찍었는데 다른 부위에 또 협착이 또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못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치료를 해 보실까? 네. 83 세니까 좀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인제 협착증도 많고 수술을 했는데 또 다른 부위에 협착증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골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오후 외래 보고 왔는데 인제 뭐 어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허리도 아프시고 골다공증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증은 너무 심하셔 가지고 저녁만 되면 주무시기도 힘드시다. 걷지를 못해서 걷고 싶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엄 처음에 인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 이제 어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인제 신경에 허리에 주사를 놔서 이런 신경 차단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인제 고령의 분들께서는 인제 특히 이제 골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인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기 때문에 어 이게 안 좋아지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골다공증 치료 검사하셔 가지고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골다공증 치료를 꼭 하셔 가지고 골절 예방하는 데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인제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 집에서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우리가 인제 밖에서는 인제 '아 내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가 집에서는 아무래도 인제 사람이 인제 마음 긴장이 풀리고 좀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약간 인제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많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제 대부분 인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요 또 소변 보러 밤에 자주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소변 밤에 좀 약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또 불도 좀 어두운 상태에서 집에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미끌려 넘어지시거나 해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집안에서 조심해야 된다. 집에서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통의 치료는 다른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하게 다양합니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다 좋아질 수 있고, 처음에는 좀 안전 무리가 되지 않게 쉬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고, 많이 아픈 경우에는 보조기, 복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조금 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통은, 척추는 이제 많은 관절과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데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추가물 탈출증이라든지 척추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도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단순 요통하고 차이점은, 이런 것들은 방하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통 플러스 방하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척추 질환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단순 요통은 저절로 호전되기 때문에 급성기에 보존적 치료, 약을 먹든지 조금 안전 가르치하면 대부분 1, 2주가 지나면 좋아진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이런 요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습관,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건강한 허리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요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중요한지, 올바른 자세,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배우니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